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조금 전 2부에서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업체 관련 문제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한 이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보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요. 네네. 이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죠. 그죠? 제출을 했습니까? 아직 예, 안 예.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본회의 한다고 그 상황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니 네. 뭐 했건 안 했건 간에 할 네네. 거라, 그러니까 국정조사 할 거라고 보세요? 국정조사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가 자료를 다 밝히면 되고 여당, 야당 다 현장 조사해서 그 자료를 사사치 보면 되죠. 그게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모든 정책은 이력이 남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타 신청하면은 예타 신청해서 예타를 이제 예산 타당성 조사를 KDA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KDA는 어떤 결론을 내렸다. 또 예타에 할 때 또 누구는 어떤 의견을 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 어떤 이야기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그래서 왜 원하는 거와 수정안이 나오게 됐는지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다 보시면 되지 지금 다 눈앞에 자료들이 다 있는데 그걸 두고서 자꾸 쟁점을 돌리려고 합니까? 그냥 바로 지금 조사해서 정확히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일 텐데 민주당이 원하면 국정조사 되는 거 아니에요?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든 걸 해왔죠. 그러나 해서 나중에 뭘 얻겠습니까? 지금 나는 참 민주당이 답답한데 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아니 도대체 민주당 시절에는 그렇게 대통령 처가를 위해서 도로를 막 바꾸고 그랬습니까? 그게 대명천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도로가 지금 뭐 국토부가 아무리 해명해도 안 되니 오죽하면 국토부 장관이 답답해서 그렇다면 이거 포기하겠다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국토부도 자료를 다 내놓고 다 살펴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런 엄청난 국책 사업에는 다 정책 결정 과정에 이력이 남게 되십니다. 공무원들이요. 잘못하면 감옥 가고 잘못하면 연금도 못 받고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 문제를 누구 압력받아서 눈치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야당이 이렇게 힘이 세고 170석 넘는 정당에서 매사 대통령 처가를 물고 늘어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대통령 장모도 구속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괜히 민주당이 정쟁으로 갈 것 없이 민주당이 난 뭔가 지금 좀 헛발질했다 생각 아마 느낄 거예요. 느끼면은 그냥 빨리 풀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제 이거 해보면 해볼수록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다 드러날 겁니다. 예. 근데 네. 어떻게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하긴 할 거라고 보세요? 그건 해야죠. 국민들이 원하고 간절히 원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국토부 장관 입장은 아니 원하는 대로 하면은 민주당이 이제 지적했더니 드디어 장모 처갓집에 연루 사실을 인정하고 했다 그럴 테고 또 아니면 아닌 대로 또 장모를 봐주기 위해서 처가를 봐주기 끝까지 한다고 우길 테니 아니 지금 우리가 집권을 했습니다만 야당이 저렇게 힘이 세고 저렇게 더 센데 그게 진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어제 국토부에서 누군가 이야기했지만 할 수 없이 그렇다면은 지금 이 원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누군가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 하고 보니까 강상면 강화면의 그 주민들의 이야기 또 당시에 민주당이 했던 이야기 했는데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민주당이 잘못 짚었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당이 국토위원들이 차근차근 조사했으면 이런 오발탄 이런 헛발질은 안 할 텐데 이게 이제 당 지도부 전직 대표 이해찬 대표가 몇 달 전에 어디 당원 모임에 가서 지금 양평에 엄청난 그 처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게 이재명 대표로 옮겨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말들에 책임을 지셔야죠. 아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대명천지. 예, 근데 이제 하기는 할 것이다. 그럼 언제가 중요하잖아요. 언제는 주민들이 이제 원하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 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 전에 이 문제를 같이 결정해야 될 텐데 국정조사라는 게 또 그 날짜 잡고 또 다시 하고
또 민주당이 특기 있지 않습니까? 한과 관계없는 온갖 자료를 다 요청해서 자료 내지는 않는다고 또 호통치고 그렇게 해서 정치 공세로 계속 이어가려는 게 뻔한데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도 빨리 이 문제 양평 시민들뿐 아니라 양평 국민들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 또 이게 예. 허영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도로라는데 또 장관은 또 그렇지 않았다 그러고 하는데 어쨌거나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 무슨 교통 해결책으로 하는 것이라면 빨리빨리 해야죠. 그런데 또 언제까지 미루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예. 미룰 것도 없고 국토에서 바로 회의해서 바로 결론을 진을 가리고 진행해야죠. 그런데 국정조사하면은 국정조사 기간을 또 얼마를 또 그러니까 한 달,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없겠죠. 당연히 예? 그렇지 민주당이 용납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마지막 결론을 내려서 아니면 제3 아니든 내려야 될 텐데 국정조사 끝났는데 그다지도 않은데 야당이 용납하겠습니까? 혹시 국민의힘은 그렇다면은 양평 군민이라든지 서울 시민이라든지 강원 도민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입장이 그게 다 그동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쭉 정책 이력이 나와 있고 왜 이게 지금 살펴보니까 이전에 민주당 시절에 양평시장하고 당시에 그 민주당의 실력자들이 수정안을 또 주장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들어 있는데 그게 다시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그거는 우리끼리만 가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이야기 듣고 저 사람은 제 이야기 듣고 오는데 같이 가서 강상면 강화면의 현장 조사라도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국토위의 여야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KDI 예타라든가 이런 전문 도로 건설하는 인프라 전문가들 환경 영향 평가를 보면은 당초 원하는 한강의 상수원 보호 지역을 다리를 몇 개를 더 건너게 되고 환경 훼손이 심한 반면에 수정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야 의원들 국토에서 가겠어요? 그게 안 그럼 가죠? 가야지 왜 안 갑니까? 안 가는데 예. 무슨 이유로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려는 거는 보지도 않고 지 눈의 안경이라고 지금만 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게 예. 해서 국정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대통령 처가라고 하면 대통령 부인이라고 그러면 온 사람들이 분노할 거로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정쟁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좀 가야 돼. 가셔야죠. 예. 가서 봐야죠. 한번 그리고 공청회 같은 거 가서 보세요. 예. 저희도 가서 보라고요. 가보세요. 그 한번 드라이브들 많이 다니시는 길이니까. 그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들목하고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네. 예. 정선하고 IC하고를 또 구분도 못 해가지고 엉뚱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지금 보면. 자, 그리고 말이에요. 국회 네. 법사위에서 여야 공방 좀 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문제 판결문 읽으면서 포문을 열으니까 이게 또 이화영 대북송금 특검 의혹 사건까지도 이제 들고 나오는 이래서 이제 동문서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대통령실이 더구나 대통령 장모도 구속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이야말로 참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징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에 누가 구속된 걸 들어보셨습니까? 그 시절에는 대통령실 가족들 문제 없었습니까? 지금 또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걸 가지고서 재판 중인 사안이고 또 사법부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읽었다는 것 자체도 참 좀 졸렬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은 정말 이건 참 괴이하기 짝이 없는 방식입니다. 이 대북 송금한 사실은 드러나 있거든요. 대북 송금. 그런데 쌍방울의 회사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대북 송금 그 막대한 돈을 임직원을 시켜가지고 비밀 작전하듯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갖다 줬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 그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또 쌍방울의 경영진하고 쭉 이야기가 오고 가고 또 이 지사도 이재명 후보 대표도 무슨 쌍방울 회장 상가에 조화를 보내고 이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핵심은 쌍방울을 통해서 돈을 수백만 불을 북한 측에 준 것이 이 대북 송금한 것이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보고됐느냐 안 내건 이게 핵심인데 이게 이제 이화영이라는 이쪽 핵심 관계자가
이게 지금 사실 보고를 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완영 그 피고인의 부인이 등장해서 법정에서 막 큰 소란이 일고 이완영 부인이 이게 변호사에 속았다 그랬다면서 변호인을 해고를 했는데 정작 이완영 피고인은 아니 내가 변호사를 해고하지 않는다. 내 변호사를 해고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다시 번복하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일로 특별 면회를 그렇게 많이 갑니까? 지금 이화영 피고인은 지금까지 변호인 접견이 180여 차례가요. 국회의원들 등이 특별 면회한 것만 7차례입니다. 지금 이 뭐 민주당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는데 무슨 압박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 이걸 소설로 만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의혹을 지금 덮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지금 최영도 의원님께서 이제 그 네네. 뭐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된 것을 보고 법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특별 감찰관 임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빨리 그건 합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특별감찰관 문재인 대통령대로 왜 5년 내내 안 했습니까? 난 참. 지금도 근데 네?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입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뭐 특별감찰관 없이도 지금 대통령 장모가 항소심 중에 법정 구속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 야당이 이렇게 매사를 대통령 인척과 연관시키는 이런 상황인데. 예. 그 민주당 측에 이걸 빨리 임명하자고 요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먼저 하자고 하면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런데 먼저 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그 이야기는 아니 사람들이 민주당이 만약 뻔뻔스러워서 자기들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5년 내내 우리가 하자 할 때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정권 받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감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 부분도 예.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서 여쭤봤고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특별감찰관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거고 그런데 그 어떻게 이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도 예, 지금 피고인으로서 주요 혐의가 다 지금 거의 증거가 다 많이 나와서 스스로 지금 그 어떤 형량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해드릴 시점이 되었고 만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게 단독으로 자기가 했다는 것은 또 말이 앞뒤도 안 맞는 것이지만 당시 부지사로서 지사의 방법을 돕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아마 지금 검찰의 추정이고 또 여러 증거가 보여주고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지금 막으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어쨌든 특별면회하고 최 의원님 국회의원 특별면회라는 걸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정말 그 피고인과 국회의원들이 만나가지고 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교도관들이 감시도 할 수 없고 그냥 거기서 뭐 뭔가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요새 녹음은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녹음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지 않고요. 아니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그게 그렇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한번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거는 뭐 이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진전이 되겠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일 넘어온 때의 과정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민주당 혁신은 기명 투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헌법에 절차가 있는데 그건 나 보니까 우리 당은 지금 진작에 다 체포동의안 들어오면은 지금 내 걸로 표결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데 기명 투표 여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 의원님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뭐 기명 투표가 아니라 체포동의안 들어오면은 무조건 그 국회에서 국회 그 체포동의안이라는 그 절차를 이용해서 방탄을 하지 말고 나는 스스로 이런 문제로 국회 의사진행에 전혀 방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난 다 선언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국회의원 지금 전원으로 물론 이제 하셨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명 투표도 당연히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그렇게 얘기하면 기명 투표 이상이라도 해야죠. 이상이라도 포기하고 예. 근데 뭐 민주당은 무슨 지금 친명 비명들끼리 거의 좀 문제가 있죠. 뭐 하고 그다음에 뭐 그것이 납득할 경우에 한해서만 체포동의안에 무슨 동의한다는 또 희한한 기준을 세우고 납득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사법부가 정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그 피의자와 관련된 피의자들이 정합니까? 예.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네네.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